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오늘은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의 탄생에 막대한 공헌을 한 줄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25강 연력학 제1법칙의 토대 줄의 법칙, 줄의 실험. 일단 열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열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열을 열소의 모임, 열소라는 알갱이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은 열소, 열소, 산소, 수소, 질소 할 때 이 소자입니다. 바탕소자. 열소, 이걸 영어로 칼로릭이라고 그래요. 칼로릭. 이게 얼핏 보면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IC가 붙어갖고 칼로릭 그러면 형용사가 아니고요. 명사입니다. 이 명사. 열소. 열소라는 알갱이, 질량처럼 그런 알갱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열을. 그런데 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줄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코트, 제임스 프레스코트 줄이에요. 이분은 1918년에서 1989년 까지 살다 가셨는데, 여길 보시면 이건 이름이고요. 이름. 이게 성입니다. 성. 이것도 성이고 이것도 성이에요. 이렇게 성이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이게 복성이라고 그래요. 복성. 성이 두 개야. 이건 왜 그러냐? 할아버지 성인 줄이야. 근데 할머니 성은 프레스코트입니다. 근데 왜 할머니 이름 성까지 넣느냐? 당연히 할머니가 무슨 공주거나 공주, 신분이 굉장히 높은 돼서 할아버지한테 시집으로 왔으니까 그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복성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분을 보면 아버지 성과 엄마 성을 동시에 따고 이름하는 사람들 많아요. 몇 명 있어요. 자, 그것처럼 복성이에요, 복성. 그러니까 프레스코트도 성이고 줄도 성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린 줄여서 그냥 할아버지 성만 따서 줄이라고 부릅니다. 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1834년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도 에너지이다. 열도 에너지이다.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 독자님들은 탁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도 그랬잖아요. 열도. 그러면 맨 처음에는 열은 에너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드렸잖아. 열은 열소라는 알갱이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알갱이가 몸에 들어오면 뜨뜻해지고 어떤 물체 속으로 들어가면 뜨거워지고 열소가 빠져나가면 차가워진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뭐 게일 이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학자들이. 근데 웃기지 마라. 열은 열소가 아니라 에너지이다.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에너지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열도 에너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열이 에너지면 뭐또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로 불렸던 뭐가 존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은 에너지였는데 무엇은 에너지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열도 에너지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이미 줄이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과거에 이미 에너지로는 일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 워크. 선생님이 몇 번 설명드렸죠. 일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거. 일이라는 게 이건 에너지다 이거죠. 에너지. 그리고 이 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직선 운동일 때는 힘과 이동한 거리를 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동 거리를 곱해서 나타나고, 이제 현대가 들어서는 이제 힘을 회전 운동을 할 때도 나타나니까 토크 곱하기 각속도, 토크 곱하기 각속력, 각변이. 이게 이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토크 곱하기 각변이. 그러니까 토크와 변화한 각의 크기를 곱. 그건 회전 운동이고, 그건 차차 나중에 알려진 거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부터. 힘은 이동거리와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의 힘은 관용적으로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를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메타. 그래서 킬로그램 중 메타라는 단위나 또는 뉴턴 역학이 확립이 돼서 힘의 단위가 뉴턴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는 뉴턴 메타 단위는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거나 또는 뉴턴 메타로 표기했다. 이 일은 에너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게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1834년에 줄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열도 에너지다. 열은 열소가 아니다. 열 또한 일과 같은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과학계에서. 무슨 소리냐? 열은 열소지. 왜 에너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줄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줄이 실험을. 어떻게 실험을 하냐? 이렇게 실패에다가요.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통을 만들어요. 단열통을. 이렇게 단열통을 만들고요. 이게 단열된 통입니다. 단열된 통.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통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를 이렇게 달았다. 날개를.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펼쳐진 거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된 날개도 있겠죠. 이쪽의 날개와 이쪽의 날개도 있겠죠. 이쪽의 날개와 이쪽의 날개도 있겠죠.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가느다란 실을 많이 이렇게 감은 다음에 한쪽을 끌고서 도르래를 연결해서 이렇게 공간에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추를 매달았다는 거예요. 추를 매달아서 추를 매달아서 놓고 이 놈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렇게 온도계를 꽂았다 이거예요.
온도계. 온도계. 이건 당연히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이런 상태에서 이 단열통이 이제 어떤 공간된 위치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바닥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손잡이, 잡고 있던 손잡이를 탁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게가 있는 추가 쭉 하고 이렇게 낙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그래서 낙하. 이 바닥까지 이렇게 쭉 낙하를 할 겁니다. 낙하. 이때 낙하거리를 h라고 표현해보자. h. 하이트. 그러니까 높이니까. 높이니까 하이트 h라고 할 수 있죠? 높이. 낙하거리 h. 그리고 이 추의 질량은 m이고, 추의 질량은 m이고, 무게는, 무게는 라지 mg가 되는 거죠. mg라는 무게가 되는데, 이때, 요 물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노차에게 킬로그램.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인 C인데, 물의 비열. 그때 떨어지기 전, 추가 낙하하기 전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 낙하하기 전의 온도와 낙하가 끝났을 때의 온도는 요만큼 얼마만큼 더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추가 낙하하면서 만든 일 에너지, 추가해서 만든 일 에너지는 추의 질량인 게 m, g, h로 계산돼요. 무게 곱하기 낙하거리예요. 추의 무게 곱하기 낙하거리. 그러니까 W는 mg 곱하기 h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는 열은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온도차, 상승한 온도, 온도 차이로 계산이 되는데, 이건 열은 Q라고 표현하면, Q는 질량이 M이고 비열이 C고 온도차는 델타 T가 되겠죠. 델타 T는 이제 변화한 온도라는 뜻이.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고 얘하고 얘가 같다. 왜냐하면 단열되어 있는 통이라고 했어요. 이게 단열된 통.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다른 데로 도망 못 가고,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물의 온도만 올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추가 쭉 낙하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이 날개차를 막 휘줘서 물을 막 휘줘요. 물을 막 휘지니까 뜨거운 마찰이 생길 거냐, 마찰. 이 날개차 물이 마찰이 생겨서 물의 온도가 조금 올라갔을 거다. 그 실제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도가 얼마였는데 나중 온도가 얼마더라. 그러니까 추의 역학적 일, 운동 에너지인
역학적 에너지의 일종이잖아요. 추의 에너지 변화는 바로 물의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 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물의 비열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물의 비열은 얼마였냐? 사람들이 1칼로리 파 그램 도시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근데 이거는요, 1kcal 파 kg 도시가 되겠죠. 요게 1000배면 요것도 1000배. 킬로는 1000배를 뜻해. 칼로리, 작은 칼로리, 그램, 큰 칼로리,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덩치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몇 킬로그램 중이 되고, 그걸 따로 떼서 계산을 하면 뉴턴이 되고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얘랑 같이 덩치를 지키면 m 곱하기 g, mg의 t는 m 곱하기 c가 1이라고 했죠? 1. c.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나중에 온도, 섭씨 온도, 나중에 온도 t2 마이너스 t1 도시. 이렇게 수식을 놓고 각종 간에 이 몇 킬로그램짜리 추를 썼나. 그리고 정확한 중력가속, 그 지방에서의 중력가속도는 얼마인가. 네. 요거 H죠. 그 다음에 낙하 거리는 얼마인가. 정확한 데 측정을 한 거예요. 물의 질량은 얼마고, 물의 비열은 1이고, 온도 변화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 식으로부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됐으니까 열이라는 에너지는 역시 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는데, 놀라운 얘기지만 현대에 알려진 정확한 값과 큰 오차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때 물의 비열은 비열 값을 참고해가지고 이 식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어떤 관계식이 얻어지느냐면, Q 이꼬르 AW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A는 단위 환산자입니다. 또는 W를 Q로 고치려면 JQ다 라는 구닥다리 식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A는 뭐가 되냐면 값이 427분의 1 킬로그램 중 미터 파 킬로칼로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을 1로 바꿔주는 단위 환산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의 1당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work equivalent of heat 이렇게. 요거 잘못됐군요. 요게 A가 요거예요. 단위가 거꾸로 됐습니다.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 중 메타. 여기 2를 바꿔야 돼. 2를 열로 바꿔야 되니까 선생님 잘못됐어요.
자, 요런 단위인데, 단위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1의 열당량.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열당량. 1의 열당량. 열당량이니까 히트 이퀴발렌트 오브 워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수인 J는요. J는 427. 다음에 킬로그램 중 메타 파 킬로칼로리 이렇게 돼요. 이걸 갖다가 열의 일당량. 그러니까 워크 이퀴발렌트 오브 히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A와 J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을 이렇게 썼어요. Q는 AW 또는 J는 W는 JQ. 4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전부 단위가 SI 단위로 바뀝니다. SI 단위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지난 시간에. 그래서 SI 단위로 쓸 때는 A나 J가 필요가 없지만 이게 관용 단위일 때는 A나 J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자, 뉴턴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열이든 일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Q는 W와 같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SI 단위로 표현된 거예요. SI 단위로. 이때는 전부 에너지의 단위가 뉴턴 메타, 즉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서 1의 단위를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표현되었던 것을 열의 단위를 줄이라고 하자. 줄이라고 하자 해서 1과 줄을 이걸 같은 거니까. 그래서 1줄이란 1뉴턴 메타를 의미하고 이때부터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는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줄이라고 쓰자. 그래서 킬로줄, 메가줄, 그래서 줄의 단위가 곧 에너지의 단위가 된 것이다. 이 열역학체 1법칙은 사실은 뭐예요? 열과 일의 열역학 1법칙의 의미는 정확하게 열과 일의 수량적 동등성이라는 것이 되고 이때부터 물의 비율은 더 이상 더 이상 이거를 1kcal 파 킬로그램 도시라고 쓰지 아니하고 얘를 4185 줄 또는 4.1855 킬로줄 파 줄 4.185 킬로줄 파 킬로그램. 그다음에 온도의 단위도 켈빈 온도로 K로 이렇게 고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열역학 1법칙은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1법칙의 궁극적인 속뜻은 1법칙 그러면 열과 일은 동일한 한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열은 일로 바꿀 수 있고 일 또한 열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수량적인 관계는 항상 관용 단위계로 반하면 이렇더라. 이런 환산자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일법칙이 완성되는데 그 뒤에 이제 확립이 되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더 참가를 해서 연력학체 일법칙이라는 법칙이 탄생되고 오늘날 우리가 배울 때 연력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연력학 일법칙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배우는 경우까지 이르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